할 거예요. 그래서 저음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고음은 자동으로 여러분에게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 주시는 분들 편안하게 허밍한 상태에서 소리를 낼 때 뭔가 성우 같은 느낌 이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담백하게 가장 편안한 소리로 균일하게 내는 겁니다. 욕심내지 마시고요. 아셨죠? 던질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내는데 주의사항, 색소폰 불 때 색소폰이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내 몸은 악기라고 했잖아요. 턱을 움직이지 마시고 고개 움직이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지금 저는 혀조차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고 있는 건 속 안에 횡격막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 같이 시작. 자, 이렇게 쭉 연습을 하는데 너무 짧게 가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민다는 소리를 이렇게 밀어 던진다는 느낌을 가지려면 이렇게 좀 던져주시고요. 정 집중이 안 되실 때는 저도 어떻게 훈련했냐면 지금처럼 저는 손을 했어요. 이렇게 집중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던지는 느낌으로 1분간 하는 겁니다. 아까는 길게 하는 건 횟수를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1분간 본인이 꾸준히 빨라지지 않도록 1분간 집중해서 해보시면 알아시겠지만 1분이 생각보다 길어요. 빨라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는 뭐냐? 제 교재 뒷부분에 보면 가갸 거겨표라고 있어요. 그 가, 갸, 거, 겨를 똑같은 자세에서 말을 합니다. 아까 이거 가, 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했듯이 고정된 상태에서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입 모양은 최대한 크게 벌려주세요. 이거는 그냥 가갸, 거겨, 고교 이렇게 읽는 훈련이 아니라 그냥 조음기관을 그 글자로 훈련을 하는 거니까 최대한 크게 가, 갸, 거, 겨 원순 모음 고, 교, 구, 규, 그, 기, 개, 괴, 귀. 기까지는 좀 알겠지만 그 다음은 잘 모르시면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따라해 보시고요. 다 같이 이 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 시작. 사, 샤, 서, 셔, 소, 쇼, 수, 슈, 스, 시, 세, 쇠, 쉬. 자, 지금 초등학교 야간 출신이 몇 명 있으신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건 이렇게 연습을 할 때 여러분이 몇 번만 연습을 하시면 그 문장은 외우게 돼요. 여러분도 어느덧 유치원 시절에 다 기억이 되살아나서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발음 연습용 문장을 읽으실 겁니다. 교재 제일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발음 연습용 문장은 그냥 만들어진 문장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장이에요. 의미도 있으면서 그쪽 발음이 새는 친구들은 분명히 오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문장들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는 것까지 합치면 이제 여러분이 매일매일 발성 부분과 함께 발음까지도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발성 부분은 소리의 그 크기와 느낌, 성량이라는 것은 내뱉는 공기의 양을 말하고요. 혹시 이 자리에서 소리가 작으신 분들, 선생님 저는 소리가 작다는 말 많이 들어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바로 소리를 키워드릴 수 있어요. 안전배기가 바로 일어나는 기적. 어떻게 말하냐면, 작으신 분들 제가, 작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깨 펴시고요. 그럼 기대를 해요. 어깨 펴시고. 어떻게 코칭해줄까? 바로 키워주겠다. 자, 이 상태에서 어깨 펴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제 한번 크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럼 정말 목소리가 커져요. 자,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은 제가 트레이너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특징이 뭐냐? 작게 말하는 게 습관이 돼 있을 뿐 실제 그분도 금요일 저녁 프라이데이 나잇 술집에서는 시끄러운 술집에서는 친구와 얘기하기 위해서 소리가 커지더라.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공간, 무대에서
이 적막감을 뚫고 혼자 말할 때 이 자신감이 없거나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적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작으신 분들은 평소에 24시간 크게 말하는 습관만 들이셔도 스스로가 목소리가 바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발음 부분인데요. 발음을 제가 한번 부족한 사례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소리로만 들어도 여러분이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2020년형 이태훈입니다. 전 대학에서 중어중문어 전공해서 간단히 중국어로 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를 보시면 누구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요? 임한우입니다. 여러분들이랑 함께 저는 아직도 이 친구 이름을 잘 모르겠어.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임한우입니다. 제 이름에서 이응만 느껴지시죠? 자, 상대방이 느낄 때는요, 발음이 좀 부족하네라고 느끼지만 원인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공기가 몸 안에서 울림을 통해서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데 요 조음기관을 통해서 나올 때 답답하게 나오면 답답한 소리, 또 입모양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훈민정음, 우리 말에 근거한 표준 발음법에 근거한 입모양 크기대로 나오지 않고 대충대충 말하면은 발음이 뭉개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발음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단서름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요. 맡기지 않아요. 고객님, 요즘 코스피 지수가 1427.27을 여기 투자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발음이 정확하면 반대로 신뢰감을 준다는 겁니다.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이것도 사실은 선입견인데 그거는 제가 억양 부분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조음기관부터 훈련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100m 달리기 전에 다리 스트레칭하고 달리는 것과 자다가 갑자기 등 두드리면서 일어나서 야 뛰어봐 하면 더듬거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간혹가다 일상에서 혹시 어느 날은 나 왜 이렇게 발음이 왜 이러니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유는 뭐냐? 스트레칭만 하고 말씀하시면 그러지 않는데. 자, 그러면 요 그림 부분이 있는데 그림을 이해하기 좀 어려우니까 제 방식을 보면 그림 내용이니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혀, 입술, 턱 이 세 가지 스트레칭을 할 겁니다. 혀를 앞으로 쭉 내미신 상태에서 위로, 아래로, 오른쪽, 왼쪽, 자, 한 바퀴 쭉 돌려주시고, 자, 반대로도 쭉 돌려주시고요. 예, 저쪽 형제분 굉장히 섹시하게 돌리고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혀에 힘을 빼시고요. 저는 어떻게 푸냐면 혀를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으면 계속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러분 밑에 각자 이게 손이 준비되어 있죠. 각자의 손으로 입을 막으시면서, 예, 왜냐면 서로가 사회적 민폐니까. 자, 어떻게 하느냐? 그냥 혀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풀어주시고, 자, 손을 떼세요. 그 다음에 혀에 힘을 빼신 상태에서 바람을 내뱉습니다. 시작. 네. 예, 안 드시는 분 있으세요? 나 안 든다. 예. 안 되는 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얼얼얼만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입술을 앞으로 쭉 내미시고, 위로, 아래로, 자,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는 한 바퀴 쭉 돌려주실 때 여러분의 손이 있죠? 자, 손으로 뭐 하는지 알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안타깝게 다 안 가려져. 자, 어떻게든 뭐 할 거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굴을 다 찡그리시면서, 자, 안면 근육도 풀어주세요. 입도 풀어주시고, 자, 얼굴을 쫙 풀어주셔야 돼요. 잠시 후에 미소 지으면서 말도 하고, 입도 크게 벌리려면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입술을 힘을 빼시고 똑같이 바람을 내뱉습니다. 시작. 자, 이거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이거 안 되면 안 돼. 이거 안 되면 장애야. 자,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 자,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입술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안 돼요. 안 돼요. 힘을 빼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제 입모양 보시면 알겠지만 말을 할 때는요, 턱을 통해서 입을 벌리는 거지 입술에 힘을 주면서 말을 하면 뭔가 어색해.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제가 계속 강의할 때 입술에 여러분이 신경이 안 쓰였던 이유는 자연스러웠기 때문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입술에 힘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입술에 너무 특히 아나운서 준비생들 발음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의욕 때문에 관광공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입술에 힘을 빼시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입에 힘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툭툭 털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아래 턱을 말할 겁니다. 자, 아래로 위아래로 자 이렇게 좀 벌려주시고요. 자, 아래 턱을 옆으로 돌리지 말아주세요. 사각턱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위아래로만 살짝. 너무 세게 벌리면 턱이 빠지니까. 자, 조금만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혹시나 아침에 일어나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면접 혹은 중요한 장소가 있으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발성 연습에 좋은 기간 풀어주고 나서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메이크업하고 풀면요, 이 각질 생겨, 이렇게. 각 생기고, 알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그 생얼, 자연인일 때, 그때 풀어주고 발성 연습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발성은 의미 없어. 연습은. 꿈속에서 말할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연습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 모양 크게 한번 벌려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 그 강낭콩 콩깍지는 간 강낭콩 콩깍지이고 여기 강낭콩 콩깍지는 안 간 강낭콩 콩깍지이다. 발성을 교육하고 나서 발음 교육하고 나서 앞에 일어나서 스피치를 시키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강창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창진입니다. 적용을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발음을 읽으실 때 허리를 바로 세우고 어깨 펴신 상태에서 아까 소리가 있죠? 그 느낌으로 거기 그 강낭콩 콩깍지는 정확하게 읽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든 만두는 굴만두이고 내가 만든 만두는 굴만두이다. 자, 가보겠습니다. 시작! 동그란 통에 든 떡은 굴떡이고 동그랗지 않은 통에 든 떡은 찰떡이다. 시작! 밥그릇에 빠진 파리는 프랑스 파리인가 브라질 파리인가. 굉장히 보라색 파란색 빨간색 띠가 예쁜가 분홍색 파란색 빨간색 띠가 예쁜가. 굉장히 웃긴 문장이죠? 예. 내용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예. 그냥 문자만 읽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막 들리는 그 새는 소리들, 다양한 상황들이 막 느껴져요. 예. 제가 강의 안에 커리큘럼 보시면 알겠지만 발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들어간 커리큘럼을 저도 이번에 처음 해봐요. 예. 그러니까 처음 제가 분산되어 있었던 저의 강의 조각 중에서 발음만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는 겁니다. 지금 들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한강 하면서 니은 받침 발음이라는 게 뭔지, 그게 세는 것은 뭔지, 맞는 것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 산 신은 싸구려 신이 아니고 새로 사지 않은 신은 싸구려 신이다. 신진 샹송 가수의 신춘 샹송쇼. 자, 제가 아나운서 지망생만 한 3,000시간 가르쳤는데 이 문장은 정말 현업 애들도 어려워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진 샹송 가수의 신춘 샹송쇼. 그래요. 자, 우리 잘생긴 친구 큰 목소리로 한번 시작! 신진 샹송 가수의 신춘 샹송쇼.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다.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신진 샹송 가수의 신춘 샹송쇼. 어우, 좋아요. 우리 저기 서 있는 분, 예. 남자. 시작! 신진 샹송 가수의 신춘 샹송쇼. 어우, 그래요. 다 합격이네. 갑자기 내 시선을 피하는 이 분위기는 뭐지? 자, 중요한 거는요, 발음 체계에서 이제 샹숑이 되기 쉬워요. 샹숑이 아니라 샹송. 두 번째는 샹송쇼로 되기 쉬워. 어제 그 쇼 봤니? 라고 말하지 않지? 쇼죠. 샹송쇼. 샹송쇼. 예. 중요한 건 샹송 프랑스 노래로 만들어진 쇼를 샹송쇼라고 하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즐거운 샹송쇼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파란색 티 입으신 남자분 일어나 보실래요? 예. 그냥 느낌으로 그냥 고르는 거야, 아무나.
자, 우리 체크무늬 분홍색, 예, 일어나 보시죠. 자, 여러분 두 분의 얼굴에 집중하지 말고 귀만 여세요. 두 분께서 그냥 임의로 남성팀 대 여성팀으로 즐거운 샹송쇼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샹송쇼로 시작하면 샹송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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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송쇼. 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진 사람에게는 제가 얼굴을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보지 마시고, 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 자. 평소에 언어 습관 나오죠. 샹 이렇게 나와요. 샹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고요. 예. 조금 예 죽이시고 가보겠습니다. 시작. 샹송쇼. 상송쇼. 예, 상송쇼가 아니라 이제 샹송쇼. 자, 시작. 상송쇼. 아, 괜찮아. 한번 편안하게 한 번만 더. 저 허참이야. 여성팀 무대입니다. 자, 편안하게 시작. 상송쇼.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자리 앉아주시고, 예, 자리 앉아주시고, 예. 예. 우리 아까 굉장히 잘했던, 일어나 주세요. 예. 너무 잘하셔서, 예. 정말 잘하셔서, 일어나 주시죠. 예.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만만치 않았어요? 시작. 샹송쇼. 샹송쇼, 샹송쇼. 샹송쇼. 땡. 자, 앉아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겠습니다. 이분 굉장히 잘하시는데. 일어나시죠. 예. 자, 한번 자존심을 걸고, 예. 내가 지망생이다 하면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가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샹송쇼. 샹송쇼. 독특한 방식인데, 어쨌든 통과하셨어요. 예. 독특한 방식인데. 샹송쇼, 샹송쇼, 샹송쇼. 샹송쇼. 한 번 더. 샹송쇼. 5번. 샹송쇼. 딱. 두 분 다 앉아주시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혹시 지망생들을 제가 좀 쓴소리 좀 할게요. 혹시 아카데미를 다녔거나 아니면 조금만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발음 연습용 문장 있습니다. 외우신 분들 있으세요? 외우신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발성과 발음 부분에 있어서 뼈저리게 훈련하지 않으면요, 그 외에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뉴스 진행하는데 계속 발음 세는 걸 어떡해. 20년간의 여러분 언어책이 바꾸는 겁니다. 뻗은 가지, 굽은 가지, 구부러진 가지, 나무랄까지, 냉국탈까지, 가지각색 가려놓아도 나 못 먹긴 마찬가지.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 생각한다. 대한관광공사 곽진관 관광과장, 의원회관 위원회실 보좌관, 권광한 문화관광부 장관, 제 교재 뒤에 있는 발음 연습용 문장은 제가 직접 만든 문장도 있고요. 다 외웠어요. 근데 외운 게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계속 5년, 7년을 매일 아침마다 읽어보니까 나중에는 지하철에서 그냥 생각나서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는가 해봤더니 다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언어는 3세에서 12세 사이인 언어 형성기 때 엄마, 아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냥 지금까지 20년 살아온 거거든요. 교정하려면 20년 살아온 습관을 어떻게 한 번 끄덕여서 해결을 할래요? 치열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문장 여러분 꾸준히 하시는데 샹송쇼가 어느 정도 수준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처럼 다부진 모습으로 샹송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술에 힘 빼고 편안하게 샹송쇼처럼 실제로 발음하기는 어렵지만 듣기에는 편한 느낌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운서들이 방송 진행하는 대본 혹시 보시고 뉴스 대본 나오잖아요, 옆에. 혹시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거 그 대본 똑같이 한번 같이 맞춰서 읽어보시면 느끼겠지만 이렇게 빨리 말했었어? 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따라 읽어보면 정말 빨리 말하는 건데 우리가 듣기엔 편안한 거죠. 즉 여러분이 발음이 그렇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발음이 이렇게 어려워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샹송쇼 굉장히 쉽게 보이죠.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장들을 제가 제공해드린 그 문장들을 매일 끊임없이 아침마다 보는 것이 아니라 심심할 때마다 보다가
본인은 연습하고 있죠?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야 읽어봐. 그러면 애들이 또 샹슝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뭔가 좀 이렇게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재밌게 즐겁게 발음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씁쓸한 것은 준비생도 아닌 애가 더 잘 읽을 때 이럴 때가 좀 씁쓸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앙청창살 쇠창살 검찰청창살 쌍창살 경찰청창살 철창살 창살이 아니라 창살. 아셨죠? 창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원 회관, 의원 회실, 보좌관, 건광한 문화관광부 장관, 민주주의의 의의. 제가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커리큘럼 안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재방이 되기도 하겠지만 없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중모음이라는 것들 전에 모음은 우리 말의 뼈대예요. 글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들어가 있죠. 모음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발음의 뼈대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해야 되는 이유는 글자 하나의 발음 하나가 단모음입니다. 아 해보세요. 가 하나죠. 자, 와 해보세요. 입 모양이 오므라들었다가 올라가는데 그게 한 글자라는 거죠. 즉 한 글자의 입 모양 두 개인데 중요한 건 지금처럼 모음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광 해보세요. 관광. 중요한 것은 두 글자인데 입 모양은 네 개라는 거죠. 관광. 그래서 입술이 빠르고 기민하고 부지런해야 정확하게 발음할 수가 있고요. 이게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강간. 관광. 자, 전 대통령님께서 이제 확실합니다 라고 하셨던 대통령께서 확실합니다 했던 대통령께서 제주도를 최고의 관광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졸지에 이제 관광 도시가 이상한 도시로 됐다는 그냥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런 것들 이중모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말을 해주시는 거. 마지막 하나 민주주의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민주주의 그렇죠. 중요한 건 보시면 자 나중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의라는 발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가 첫 음절로 들어갈 때는 의로 정확하게 발음이 돼요. 의사, 의원, 의료. 자 이런 것들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의사.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의원 이렇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자 발음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조음기관에 충분히 시간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음기관에 시간을 주지 않으니까 의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의사. 자, 이렇게 하면 발음이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첫 음절이 아니라 둘째 음절부터는 이로 발음되더라. 주의를 기울이세요 할 때 의로 표현되지만 이로 발음됩니다. 그냥 주의를 기울이다 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또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있죠. 주의를 의로 발음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의로 발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민주주의. 이렇게 발음이 편안해지죠. 마지막으로 조사로 쓰일 때는 의라는 발음과 에라는 발음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는 다 에로 통일을 했어요. 둘 다 가능한데 따라해 보세요. 남북의 창. 생활의 발견. 자, 그러면 의로 발음해 볼게요. 남북의 창. 생활의 발견. 아, 에로 발음하면 쉽구나. 자, 이제 모든 문서를 여러분이 읽거나 말할 때 다 에로만 발음하시면 갑자기 말이 편해집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분이 잘 챙겨주셔야 되는 거고요.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입술 붙인 연습인데요. 시작!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돌림 노래하래.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야, 더, 명, 모, 표, 수, 유, 질, 칠. 가보겠습니다. 시작. 칼, 날, 달, 날, 말, 살, 알, 잘, 찰, 칼, 탈, 팔, 할. 자, 가보겠습니다. 시작. 칼, 열, 덜, 열, 몰, 묘, 술, 율, 질, 칠.
리을 발음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요즘 시대의 발음에 망가진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영어 L 사운드와 우리말 리을에 대한 구분이 요즘 청소년들이 모호한 것을 제가 청소년 강의 때 많이 느껴요. 영어 L과 우리말 리을의 소리가 다른데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친구들 혹은 요즘 조기 교육 때문에 리을이 영어 L 사운드와 유사하게 말하니까 뭔가가 조금 외국에서 왔니라고 말하는데 토박인 거예요. 빅뱅의 GD 랩 할 때 들어보셨죠? 예. 착착 감기는 멋있게 말을 하는데 그 특유의 리을을 L 사운드로 발음해요. 자, 편안하게 라디오 해보세요. 라디오. 자, L처럼 라디오 해보세요. 라디오가 아니라 예, 중요한 건 혀의 위치가 혀 끝에서 이렇게 튕겨져가면서 나오는 것이 L 사운드입니다. 라. 우리말에는 없어요. 근데 요즘 랩들은 좀 그렇게 멋있게 말하고 있죠. 예. 우리말은 담백합니다. 혀가 입천장 가운데서 편안하게 라디오. 그렇게 해서 려. 담백하게 들려야 되는데 라리아 럴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정확하게 발음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의 강의에서 앞으로 이제 온라인 강의의 대부분은요 발음 부분으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뉴스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꼭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이유와 훈련 방법까지 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머지 8분 응선 넘었으니까 간단하게 좀 가보겠습니다. 속도, 포즈, 억양인데요. 속도와 포즈 부분인데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함께하는 거 많이 좋아하는데요. 저 20이 모였으니까 말을 빠르게 하는 친구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정말로 20가 모였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함께 생각할 수 있었다. 그래야지 정말 그러한 인연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더 나아가 우리 SK텔레 자, 말이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 있고 느리신 분들이 있는데 말이 빠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무대 위에서 특히 더 빨라지거든요. 이제 심장 박동수가 긴장을 하면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체감 시간도 빨라져요. 같이 빨라지니까 본인은 편안하게 본인은 긴장된 상태에서 이렇게 아무 느낌 없이 말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무대 위에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야 이렇게 느리게 말을 해도 되는 걸까라고 하는 수준까지 느끼면서 말을 하면 듣기 편하네요. 그러니까 개인별로의 코칭과 진단이 다른데 말이 빠르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요. 무대 위에서 예전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으면 분명히 청중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빨라서. 내가 빠르다는 지적을 받은 친구들은 무대 위에서 의식적으로 좀 더 느리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 듣는 사람은 편안하다는 거죠. 반대로 말이 너무 느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말할 수 있도록. 포즈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포즈. 중요한 건 끊어읽기에 대한 건데요. 누가 범인일까요? A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B와 충돌했다. A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B와 충돌했다. 누가 범인이죠? 그렇죠. 그렇지. A야? B야? 달라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알 수 없다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는 예문으로 놔둔 거고 이 문장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들을 때. 제가 이번에 커리큘럼에서 또 심도 있게 조금 다룰 부분이 뭐냐면 끊어 읽기 부분입니다. 우리 말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그것을 읽을 때 끊어 읽을 텐데 정규 교과에서 끊어 읽기는 없어요. 그리고 표준 발음법, 발음하는 데는 법이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쓰는 데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끊어 읽기에 대한 법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문법으로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똑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로직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중요하게 여길 건 뭐냐면 끊어읽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용 파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이 되지 않으면 끊어읽기를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죠. 면접관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끊어읽기를 잘못하고 있으면 이 친구가 정신없이 읽고 있구나. 반대로 끊어읽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끊어읽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가 맞다고 배웠죠? 그렇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고 배웠는데 우리 아버지 통아저씨야. 가방에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맞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 부분을 먼저 파악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새끼손가락 예쁘네? 이 새끼 손가락 올라가는 습관이 있으면 지금처럼 신뢰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를 자유자재로 해서 억양의 패턴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투리를 쓰고 계신 분들, 지역에 있는 분들. 제가 그래서 아나운서 지망생 중에서 지역 친구들, 그 열정 많은 친구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 사투리를 쓰는 게 아닌데 교정하는 피나는 훈련을 보면서 서울 경기에서 게으른 애들 보면 야, 니들은 고마운 줄 알아라고 말을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리더가 되실 분들이고 성장하실 분들이니까요. 지역에 살든 어디에 살든 간에 평생 내가 거기 살 거예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살되 표준어는 구사할 줄 아셔야 공식적인 전국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감도 부여할 수가 있고요. 600년 도읍지였어요. 그 전에 지금 혹시 고향이 부산 영남이신 분 있으세요? 예, 호남이신 분. 예, 그렇죠. 방금 이분들은 아마 신라 표준어와 부산 표준어를 정확하게 백제 표준어를 정확하게 구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때 표준어였어. 그땐 제일 잘 나가는 그때. 왔나? 하면서 착 네가 가라 하와이 하면서 통일되면서 한 나라에서의 언어의 기준점을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표준어가 정답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기준을 잡은 거지 그것이 모든 정답은 그러니까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 그 600년의 도읍지였던 것의 선입견이 우리에게 이미 박혀 있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왠지 서울말을 쓰면 엘리트 혹은 신뢰감, 왠지 사투리를 쓰면 뭔가 강하거나 이런 캐릭터로 이미 무의식적으로 잡혀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대중 매체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드라마에서 외국 로펌에 다니고 있고 해외 하워드대에 나왔어. 착 안경 쓴 애가 어머니 왔니께요 이렇게 나오지 않죠? 왕들은 표준어를 쓰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뭐냐? 여러분도 각자의 지역에서 사투리가 좀 강하신 분들은 완벽한 서울말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높낮이를 줄여만 줘도 신뢰감이 많이 형성된다라는 것들 보시면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녹음 따라하기입니다. 녹음 따라하기. 그러면 선생님 어떤 걸 녹음할까요? 서울말 쓰는 친구 옆에서 그냥 녹음해두고 그냥 수다 떨다가 집에 와서 걔 말을 고스란히 따라하든지 드라마를 들으다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들 고스란히 따라하든지 아니면 강의할 때 강의 선생님 녹음하고 그냥 따라하든지 무슨 말이냐면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억양은요 논리적인 로직이 아니거든요. 이때 올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을 끊임없이 듣고 따라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쉐도잉이라는 기법인데요. 쉐도잉은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강의를 만약에 녹음을 한 다음에 내가 사투리를 쓰는데 표준어를 쓰고 싶다 하면 지금 제 녹음한 것을 한 문장, 두 문장을 한꺼번에 다 듣고 나서 따라하진 못해요. 마찬가지 서울 사람이요. 부산 사투리 한 문장 이렇게 많이 듣고 나서 못 따라해요. 하지만 토막토막은 좀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녹음된 것을 한 토막 듣고 따라하고 한 토막 듣고 따라하고 이렇게 꾸준히 따라하다 보면 본인도 이 사람들의 억양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쉐도잉이 익숙해지면 오버래핑이라고 해서 덮는 겁니다. 같이 시작해서